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주가 있습니다. 이 전주가 있는데 전주가 기울어짐 혹은 불평형 장력으로 인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전주에다가 줄을 달아서 땅에다가 박는 이 선을 우리는 지선이라고 하게 되죠. 지지하는 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전주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런 가공 전선로에서 지지물은 철근 콘크리트 전주 혹은 철로 되어 있는 철주 아니면은 큰 여기 보이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철탑이죠. 철탑도 있고 그리고 나무로 되어 있는 목주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전주이죠. 이 지선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지선의 중간에 애자를 하나 넣게 되는데 그 애자 이름이 바로 지선애자입니다. 지선애자, 구형애자, 옥애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안에 이런 애자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이게 지선애자입니다, 구형애자입니다, 옥애자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려서 한번 좀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다 이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전주가 기울어지거나 혹은 전주에 불평형 장력이 생겼을 때 붕괴 혹은 도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지선, 이 지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지선의 설치 목적은 바로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크게 목주, 철근 콘크리트 전주, 그 다음에 철주에 사용되는데 철탑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 즉 임시 가설용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선로의 안전성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지선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 여러분 전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기울기를 사용해서 고정시키는 것을 보통지선. 물론 고정할 때는 땅에다 핀 형태로 박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근가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혹은 더 큰 장력이 필요할 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바로 그 지선을 위한 전주를 여기에다가 장치하게 되어서 이렇게 우리 사람이 기울여서 끈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지선주라고 하게 되거든요. 이 지선주를 이용해서 지선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서로 이렇게 서로 지지하는 형태로 서로 이쪽과 저쪽이 서로 지지하는 형태로 나와 있는 이런 지선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공동지선도 역시 마찬가지고 Y지선 같은 경우에는 두 가닥을 연결을 해서 고정하는 방식, 궁지선의 경우에는 여기를 구조물을 하나 달아서 비교적 공간이 협소한 곳에 설치하는 지선의 형태도 있습니다. 여기 지선의 형태가 보통지선, 수평, 가공, 공동, Y, 궁지선 이런 것들이 있죠. 지선의 구비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지선의 구비 조건은 일단 안전율이 2.5 이상이어야 되고요. 소선은 지름 2.6mm 이상, 그 다음에 인장 하중은 최저 440kg 이상, 선 한 가닥이 버티는 거, 그리고 지표상 30cm까지는 아연 도구만 철봉 등을 사용해서 부식을 방지해야 되고요. 만약에 도로를 넘을 때는 지선의 높이가 5m 이상 되어야 됩니다. 지선의 가닥 수는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지선의 가닥 수는 지선 한 가닥이 버틸 수 있는 힘에다 필요한 힘을 곱해서 우리가 가닥수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어떤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전주가 하나, 둘, 세 개가 서 있고 각각 전주 이름을 A, B, C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중으로 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 A의 전주는 양쪽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평형 상태가 될 테고 B의 전주도 양쪽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평형 상태가 되지만 C의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받기 때문에 불평형 장력에 의해서 왼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에서 이 왼쪽과 같은 힘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 안반이라든지 벽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 요 밑에다가 땅에다가 선을 연결하는 방식이 바로 이 지선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런 형식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에서 당기는 힘을 T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당기는 힘을 P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왼쪽과 오른쪽에 당기는 힘, 양쪽의 힘이 같을 때 완전한 평형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T0의 힘이 당겨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선이 되는 거고요. 요 밑에는 바로 근가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세타라고 놓게 될 건데 여러분 이렇게 평행한 두 선 사이에 이루는 각도는 여기도 세타가 되지만 한쪽은 이쪽도 세타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의 힘이 필요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삼각함수로 넘어가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삼각형으로 그려보게 된다면 이런 모양으로 그릴 수 있는데요. 밑변이 P이고 그 다음에 빗변이 T0이고 이 각도가 세타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놓고 뒤집어 보게 되면은 이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때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빗변분의 밑변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T0니까 T0는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됩니다. 왼쪽에서 당기는 힘의 예시로서 저는 1500kg이 당긴다고 보면은 이 P가 1500kg이 될 테고 그래야 평형 상태가 되고 T0는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각도가 60도일 때를 계산해 보게 된다면 코사인 60분의 P 1500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60은 0.5니까 이 값은 3000kg이 되는 것이죠. 즉 T0는 3000kg으로 당겨야 평형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선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힘을 계산할 수 있고 여기에 우리가 안전율이라고 하는 것 몇 배가 더 필요한지를 계산해왔을 때 비로소 지선의 가닥수까지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전력공학 부분에서 또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기 기사 산업 기사에 나오는 부분이죠. 자, 저는 여러분과 다시 처음에 보았던 사진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사진은 없지만 지선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 부분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요 가운데에 지선 애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2.9kV 짜리 전력선이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전력선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위에서 발생한 전기적 이상이 이 지선을 타고서 아래까지 쭉 내려오게 되면은 이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전기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래서부터는 보통 우리가 2.5m 이상의 이렇게 애자를 설치하게 되어서 가공선로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이상의 전류가 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절연성을 가진 애자를 넣게 됩니다. 이 애자의 모양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고서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죠. 여기 가까이 있는 지선 애자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선 애자를 보시게 되면은 위에서 연결된 선과 그 다음에 아래에서 연결된 이 지선이 서로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애자의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 여기 전주 위를 보시게 되면은 전주 위에서 발생한 전기적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지선이 여러 가지 이 가공선로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전기적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 여기까지는 전기적 이상 전류가 흐르지만 그것이 아래까지 사고가 확대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선 애자의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전기적 이상이 연결되지 않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선은 7가닥 정도가 감겨져 있게 되는데요. 자,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이것은 현재 7가닥 정도가 감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선 7가닥이 감겨 있게 되는데,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되게 팽팽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으로는 지선으로서의 역할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나온 지선은 좀 안타깝게도 완전히 팽팽하게 제대로 꽂혀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가 민망했으나, 제가 이제 좀 가까이서 찍을 수 있는 애자여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애자가 중간에 하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지선은 한 가닥의 선이 아니라 여러 가닥이 꼬여서 이루어진 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이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언뜻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바로 이런 전기적 기구라든지 아니면은 장치들이 실제로는 각각 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또 따라가다 보면은 공학적인 내용들도 있구나. 우리가 사인, 코사인 이런 것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아주 꼭 필요한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이용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두시게 된다면, 지금 공부하시는 내용들이 책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충분히 벗어나서 우리 생활을 널리 이렇게 윤택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길을 지나가다 지선이 딱 보여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또 더 많은 생각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다산에드 전병칠 대표였습니다.